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한 명 더 있어요. 이게 무슨 제목일까요? 네. 제가 오늘 그린 작품인데요. 네. 그 새정년 그 비대위원들이 그 땅콩 회항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를 한번 조사하기 위해서 네. 그 진상 조사를 위해서 네. 진상을 조사하러 갑니다. 뉴욕행이네요. 예. 네. 그런데 그 텔레비전 뉴스에서 예. 대한항공의 천암 취직을 청탁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죠. 문희상 비대위원장. 그래서 이게 나오네요. 자,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비대위원들이 내려라고 그래요. 내려라고. 누가 얘기한 얘기는가는 다 아실 거고, 내려라고.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데 참 희한하게 돌이 날라와가지고 예. 아마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아니라 이게 정말 정치 생명으로도 저는 엄청나게 치명상인 것 같은데, 아주 치명적이고 어떻게 보면, 약간 좀 폐가망신 비슷하게 된 건데, 폐가망신하면 사실 떠오르는 분이 계시거든요. 노무현 전 대통령. 취업 청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. 네. 그 관련된 영상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보시죠. 지금까지 청탁 문화는 믿져야 본전이었습니다. 믿져야 본전이었는데 그걸로는 청탁 문화를 건절할 수 없습니다. 걸리면 폐가망신으로. 네. 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었거든요. 인사청탁하다 걸리면 폐가망신이다. 네. 맞는 말씀이신데, 당시에 비서실장을 지내셨고, 비서실장은 끝난 뒤에 아마 이제 국회에 돌아오셨을 때 아마 일이 발생한 것 같죠. 네. 도차장, 어쨌든 사건을 좀 한번 정리를 좀 해줘 보시죠. 예. 이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 천암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이 시기가 네. 2004년 3월입니다. 네. 네.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게요. 2004년 3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폐가망신 얘기도 했지만 네. 그 얘기를 또 한 번 했던 시기입니다. 네. 네. 그게 좀 흥미롭고요. 예. 그리고 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 2월까지 하다가 네. 당에 바로 복귀해서 네. 또 국방위원회에 네. 소속된 그러니까 예. 여당의 실세 중 실세였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천암이 취업한 회사도 또 자세히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만 네. 미국의 어떤 그 군수와 관련된 회사다. 네. 그래서 이거는 국방위하고도 어떤 직접적인 문제가 있다. 이렇게 네. 되고요.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문 위원장 부부와 네. 그 문 위원장 부인의 동생 그러니까 네. 이 천암이 예. 그 친정 아버지로부터 공동으로 땅을 받게 돼서 건물을 짓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건물이 그러니까 이 문 위원장 부인과 그리고 네. 천암이 공동 명의로 소유를 하다가 네. 어떤 문제가 생겨서 네.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문 위원장 부인이 네. 이 건물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. 그렇죠. 공동 명의했는데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천암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부를 거죠. 상대로 예. 손해배상, 네. 그러니까 돈을 갚아라 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. 재판부가 이 문 위원장 부부가 갚아야 될 돈을 산정하면서 네. 문 위원장이 이렇게 취업을 시켜준 부분이 있으니 네. 이 부분은 공제하고 네. 나머지를 갚으면 된다.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를 한 겁니다. 판결문에는 마치 문희상 위원장이 바로 조양호 회장한테 청탁을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예. 지금 해명은 좀 다르죠? 네, 문희상 위원장은 그 당 대변인을 통해서 직접 청탁한 적이 없다. 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예. 그러니까 그 천암이 자기가 잘 아는 사람과 함께 대한항공에 가서 네. 납품건을 의뢰를 했는데 네. 거기에서 취업이 됐고 그 네. 과정에서 취업이 됐고 나는 전혀 몰랐다. 그러니까 네. 직접적으로 청탁을 한 건 아니다.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거보다 청탁했다는 사실 그리고 2004년 3월이라는 그 시기가 주는 중요성 여러 가지를 들어서 비대위원장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. 네. 그래서는 계속했다가는 네. 여당의 어떤 잘잘못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다. 네.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. 임 박사님은 아니,
술은 먹었지만은 음주 운전은 아니다. 예. 이런 거하고 비슷하지. 그렇게 어떻게 정치 그 대정치인이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그는 그랬다. 예. 저 최형우 내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. 네. YSC래. YSC래. 자기 아들이 서울인근대학에 네. 부정 입학을 했어요. 네. 구질구질한 소리 안 했어요. 그 보고받고 YS한테 일이 됐습니다. 나갑니다. 그러니까 그때 나온 말이 우째 이런 일이라는 말이 그 YS 아, 그렇군요. 예. 그러고 끝나고 가는 거예요. 그리고 가고 나서 1년 있다가 다른 요직을 가더라도 네. 이렇게 정치인이 구질구질하게 누구를 부탁을 했는데 누구를 하고 누구를 안 하고 돈을 8억이나 받아먹고 그것도 근무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식의 그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? 그 뇌물이죠. 저는 조금 생각이 또 다른 각도로 보는데요. 그 정치 미국이고 미국 그 국회의원들도 이 그 힘과 뭐 사실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. 네. 많이 있는데 그 더 큰 차원에서는 기업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네.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기업을 하는 거죠. 네. 또 여당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업을 많이 따른다 이런 걸 하는데 문제의 또 한 가지는 야당은 특히 과거의 민주당은 조금 더 청렴하고 도덕적이다. 근데 그 언제부터인지 김대중 네. 대통령 이후로부터 그런 것 같은데 말로는 TV에 나와서 예. 뭐 노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. 오히려 더 네. 어떤 때는 여당 사람들보다 더 권력을 남용하고 더 뭐랄까요 힘을 발휘를 하고 뭐 얻을 것 얻고 친척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실망스러워요. 결국 정치는 정치 하려고 그런 건 바로 이런 힘 때문에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? 예.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요. 내가 더 깨끗하다.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.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사실이다. 나 나간다. 네. 얼마나 깨끗하고 담백합니까? 그래서 어떤 말이 생겼다고요? 어떻게? 부째 이런 일이. 어째 이런 일이? 어째 이런 일이? 근데 지금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뭐 해명을 내놓지는 않았던 거죠. 대변인을 통해서. 그렇습니다. 네. 바로 그 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어떤 개인의 문제를 네. 당 대변인을 통해서 계속 해명하는 것이 맞느냐. 네.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. 네. 이 점을 감안해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내일 비대위회의에서 아.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혹시 거취와 관련돼서도 뭐 얘기를 합니까, 그럼? 아무래도 입장이라는 거는 거취를 포함해서 네.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내일 어떤 해명과 또 자신의 거취 문제까지 포함해서 입장을 밝힐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.